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지연의 뺨을 스쳤다. 새벽 4시 서울의 도심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하루의 고단함이 시작된 시간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대기업 한울건설에 촉망받는 건축가 한지연이 아닌 한울건설의 안주인 김서영 여사의 며느리로서의 삶이었다. 결혼 전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대학에서 건축학 수석 졸업 유수의 국제건축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수재, 젊은 거장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결혼 후 그 화려했던 수식어들은 한울건설 강민준 상무의 아내, 김서영 여사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이름표 아래 묻혀버렸다. 시어머니 김서영은 한지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아들 강민준의 그늘에 가려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어디 나가서 남들과 어깨를 견주는 자리가 아니란다. 집안의 얼굴, 곧 나의 얼굴인 게지. 그 말은 한지연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김서영의 까다로운 식성을 맞추기 위해 지연은 새벽부터 장을 보고 고심하여 메뉴를 정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 시어머니 김서영이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미묘한 긴장감을 안고 있었다. 김서영은 젓가락을 들기 전 지연을 훑어보며 말했다. 지연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일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은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은 걱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숨어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담담하게 답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하고 싶은 일이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좋지만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단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요즘 같은 시기라는 말에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울건설이 진행 중인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울건설의 사활이 걸린 초대형 사업으로 지연 또한 설계팀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프로젝트의 주요 건물 중 하나인 아르떼타워의 골조 공사 현장에서 치명적인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연은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번번이 묵살당했다. 별것 아닌 문제다. 비용 문제 때문에 재시공은 불가능하다. 강도를 보강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핑계들이 돌아왔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어머니 김서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강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는 지연에게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거야. 괜히 나서서 엄마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 무관심 속에는 지연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괜한 일을 만들어내는 며느리로 치부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어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서영은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지연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에 네가 맡고 있는 한울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준비에 참석하거라. 내 남편과 함께 가도록 해. 그게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선 바자회. 그것은 지연의 열정을 억누르는 또 다른 족쇄였다.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재단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하늘건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은 남편 민준과 함께 자선 바자 회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그리고 하늘건설의 위세를 과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연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하늘건설의 전무이자 김서영의 오른팔인 박성진이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특히 그 목걸이가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리네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박성진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경멸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연이 제출한 안전보고서를 묵살한 장본인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멀리서 바자회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미래도시 프로젝트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도시라는 문구와 함께 아르테타워의 웅장한 조감도가 비춰지고 있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허울 좋은 문구 뒤에 감춰진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탐욕과 부패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양심은 더 이상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현실에 순응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갇힌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무너져가는 아르테타워의 잔해가 아른거렸다. 그 안에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아르테타워 안전문제 보고서를 꺼내들었다. A4 용지 한 장에 담긴 숫자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사람들의 생명을 외면하지 마라.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삶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건축가 한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그녀의 오랜 침묵이 깨지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양심이자 거대한 권력에 맞설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막 시작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옥죄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아주 거칠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한지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르테타워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콘크리트 강도 미달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완공 후에도 언제든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게 될 터였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남편 민준이 출근한 틈을 타 몰래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다. 묵살당한 자신의 보고서 원본을 찾아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보안팀의 눈을 피해 자신의 예전 사무실로 들어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지만 보고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USB 드라이브였다. 지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작성했던 보고서의 백업 파일과 함께 몇몇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듯한 의심스러운 이메일들이 들어있었다. 이메일들은 아르테타워 공사에 사용된 자재 납품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연은 이메일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의심스러운 자재 납품 계약에 박전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박성진, 바로 시어머니 김서영의 오른팔이자 한울건설의 전무였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묵살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지연은 박성진이 이 모든 부패의 핵심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김서영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료를 챙겨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김서영이 지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서영은 지연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연아, 네가 요즘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회사는 회사의 일이 있고 집안은 집안의 일이 있는 법이란다. 지연은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김서영에게 보고된 것이었다.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단지 제 소신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아르테타워의 안전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서영은 지연의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목숨 건축가가 될 제목이 아니라 정의의 사도가 될 제목이었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그 보고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을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내 남편 민준의 미래도 달려있지. 네가 진정 민준을 사랑한다면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거라. 김서영의 말은 협박과 경고 그리고 애원으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가장 아끼는 것, 즉 남편 민준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연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어머니, 사람들의 안전과 남편의 미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과 부패로 쌓아올린 미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서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다. 네가 감히 내게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잊었느냐.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베풀어준 것이라는 것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너는 이제 한울건설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김서영은 지연이 한울건설에서 해고된 사실을 통보했다. 그리고는 지연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외부 재단 활동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 민준의 태도였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지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엄마가 회사에서 당신 이름 빼버렸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괜히 나서서 우리 관계까지 망가뜨리려고 해. 민준의 말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연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아르테타워의 안전 문제 정말 몰랐냐고. 민준은 지연의 질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야.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 문제까지 만들지 마. 그의 무심한 답변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민준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의 깊은 무관심은 지연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되찾고 그녀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안에는 박성진 전무와 관련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용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성진 전무가 의심스러운 자재 계약을 성사시킨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이었다. 이메일 속에서 박성진이 자주 언급했던 업체였다. 지연은 오성 엔지니어링의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성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김형석이 과거 박성진 전무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김형석 대표가 박성진 전무와 함께 해외 법인 설립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오성 엔지니어링과 한울건설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USB 드라이브는 단순한 저장 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불꽃이었고 그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것이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한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지연은 오성 엔지니어링의 대표, 김형석과 박성진 전무의 관계를 파헤치면서 이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성 엔지니어링이 한울건설의 하청업체로 지정된 배경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한울건설의 내부 전산망에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들을 추적하며 박성진이 오성 엔지니어링을 하청업체로 밀어넣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서류 조작 내부 보고서 은폐,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경쟁 업체들을 향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지연이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 그녀의 주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시어머니 김서영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나 지인들을 모두 차단했다. 지연이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든 모양이니 라는 말로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다. 남편 민주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민준의 눈빛은 무심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 아니면 회피. 지연은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집으로 의문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소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서영과 그녀의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성진 전무였다. 그들의 표정은 단순히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해 보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전무와 김 대표 그리고 김서영 여사 사이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공생 관계를 파헤치십시오. 지연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사진 속 박성진과 김서영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편지에는 발신인의 정보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지연은 사진과 편지를 토대로 박성진과 김서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서영이 젊은 시절 한울건설의 비서로 일했다는 사실과 박성진이 당시 그녀의 직속 상사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회사 내에서 이미 소문난 커플이었다. 그러나 김서영은 한울건설의 창립자이자 당시 회장이었던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박성진은 그 이후로 김서영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지연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김서영이 박성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준 이유, 그리고 박성진이 김서영의 아들인 민준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듯했다. 지연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더 깊은 곳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그들의 오랜 공생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울건설의 과거 회계 자료들을 추적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서영이 회장직을 맡은 이후 박성진이 이끌던 해외법인 HULC에 거액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이 비자금은 한울건설의 프로젝트들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결심했다. 그녀는 직접 박성진을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오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증거들을 보여주며 그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성진은 지연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지연 씨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파고 있는 구덩이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말은 또 다른 경고였고 동시에 민준의 존재를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지연은 박성진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남편 민준이 있었고 그들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지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아르떼 타워의 붕괴된 모습이 아른거렸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족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외침을 선택하기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증거들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로 했다. 한지연은 박성진 전무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당신의 남편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말은 강민준이 이 모든 음모의 피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공범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연은 더 이상 민준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근거로 김서영과 박성진 그리고 오성 엔지니어링의 김형석 대표가 연루된 거대한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한울건설의 해외법인 HULC의 회계 자료를 파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HUL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단지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의 대표였지만 그 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 세탁되고 있었다. 그 돈은 김서영과 박성진의 지시 아래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되고 있었다. 지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그녀가 믿었던 남편은 이 모든 부패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증오,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다. 지연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그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민준에게 HULC의 회계자료 사본을 내밀었다. 민준은 자료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당신 이거 어떻게, 당신 정말 몰랐어? 이 모든 게 당신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몰랐냐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사인만 하면 된다고 당신은 한울건설의 상무야. 당신이 한 서명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민준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저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고백은 지연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의 사랑은 위선이었고 그의 무관심은 비겁함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섰다. 민준의 눈물 섞인 후회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연의 집으로 시어머니 김서영이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냉혹하고 오만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서영은 지연에게 A4로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지연아, 너와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염다, 네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우리에게 넘기고 조용히 민준이와 이혼하면 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서영의 말은 협박이었다. 그녀는 지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지연은 이미 민준의 배신에 의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다. 지연은 이혼 합의서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조건은 제가 정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서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조건을 정하겠다는 것이냐? 저에게는 이 모든 부패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머니와 민준이 그리고 한울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 김서영은 지연의 담대한 말에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감히 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는 것이냐? 너는 대체 누굴 위해 싸우는 것이냐? 제이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침묵하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 한지연으로 살겠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김서영은 지연의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지연에게 소리쳤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김서영은 이혼 합의서를 찢어버리고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지연은 그녀가 떠난 후 조용히 이혼 합의서의 조각들을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싸움을 끝까지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지연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 싸울 것이었다. 김서영이 떠난 후 한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부패와 비리의 증거들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다. 김서영은 이 자리에서 한울건설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지연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무대가 될 것이었다. 지연은 이 거대한 무대를 이용해 김서영과 박성진 그리고 강민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김서영과 박성진의 과거 관계, 오성 엔지니어링과의 불법 계약, 그리고 AULC를 통한 비자금 세탁 등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 파일을 암호화하여 창립 기념식 당일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모든 언론사와 관련 기관에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박성진은 지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해킹하여 그녀의 계획을 알아냈다. 박성진은 김서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김서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 계집애가 감히 내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는 것이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김서영은 지연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지연의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압박하여 폐업하게 만들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으려 했다. 지연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시련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김서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네가 감히 내게 맞서려고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김서영의 협박은 지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부모님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지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김서영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르떼 타워의 붕괴된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녀가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아르떼 타워가 생겨날 것이고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지연은 김서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지연의 부모님은 딸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했다. 지연아,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네 뒤에 서 있을 것이다.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은 지연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서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창립기념식 당일 김서영의 얼굴에 모든 진실을 던져줄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창립기념식의 날이 밝았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김서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김서영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연단에 올라 한울건설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긴장된 표정의 강민중과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성진이 서 있었다. 그때 한지연이 조용히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김서영은 지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무시하고 연설을 이어갔다. 연설이 끝나고 김서영은 지연에게 다가왔다. 네가 여기 왜 왔지? 네가 감히 이 자리에 올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지연은 김서영의 말에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기념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서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때 지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김서영이 지연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네가 감히 내게 맞서려고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녹음이 재생되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서영에게로 향했다. 김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지연은 김서영의 분노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머니께서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지연의 손에 들린 핸드폰의 화면에는 아르떼타워 안전문제 보고서, HULC 비자금 내역, 그리고 김서영과 박성진, 김영석이 연루된 모든 증거들이 담긴 파일들이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문구가 떠올랐다. 모든 증거들이 한 번에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김서영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손은 지연의 머리채를 향해 뻗어갔다. 한지연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김서영의 손은 거칠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김서영의 외침은 행사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지연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서영의 손에 들린 자신의 머리카락을 느끼며 이 모든 고통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김서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민준이 달려와 김서영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다. 엄마, 그만해. 대체 무슨 짓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아내 지연이 자신과 엄마를 향해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김서영은 민준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너까지 네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그녀의 비명은 더 이상 권력자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의 절규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행사장 전체를 채웠다.
한울건설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순식간에 추악한 가족 싸움의 현장으로 변모했다. 그 순간 지연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당신,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엄마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이제야 알겠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박성진이 다가와 지연에게 속삭였다. 한지연 씨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도 당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요. 그의 말은 지연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분, 박성진이 언급한 그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지연은 박성진의 말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를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핸드폰에는 이미 모든 증거들이 언론사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한울건설 미래도시 프로젝트 아르테타워 안전문제 부실공사 의혹 제기. 한울건설 김서영 회장과 박성진 전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한울건설 강민준 상무 해외법인 HULC를 통한 비자금 세탁 가담 의혹. 뉴스 속보는 한울건설의 모든 부패와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 웅성거렸다. 김서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보며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성진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연은 박성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남겨진 듯 했다. 지연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증오, 그리고 가족의 파국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가져온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녀는 이 모든 감정들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것을 잃은 패배자이기도 했다. 한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그렇게 비극적인 파국의 현장으로 막을 내렸다. 한지연의 폭로 이후 검찰은 곧바로 한울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서영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박성진 전무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오성 엔지니어링의 김형석 대표 또한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한울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강민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비록 그는 명의상의 대표였을지라도 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은 그의 책임과
공범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지함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서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력 명예, 그리고 아들에 대한 통제력까지. 그녀는 법정에서 지연을 향해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고 절규했지만 지연은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서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연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주는 그녀의 결정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마지막 말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지연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그를 떠났다. 한지연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경력, 가족, 그리고 사랑.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한울건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을 열고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아르테타워의 붕괴 현장에 세워질 희망의 집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가 아니라 그녀의 속죄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과 자신이 침묵했던 순간들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희망의 집을 통해 한울건설의 부패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희망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정의의 상징이었다. 희망의 집이 완공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다. 기자들은 지연에게 당신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저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자존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연이었다. 에필로그. 수년 후 한지연은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울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상무가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지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지연아, 나는 아직도 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하지만 네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 너는 네가 가진 용기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했어. 나는 이제야 알겠어. 네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지연은 민준의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한지연은 여전히 건축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의와 용기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으로 막을 내렸다.